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 조직을 갖춰놓는데 세력을 믿고 조직하고 정치를 하면 조직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직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끌고 가 있다는 건데 그는 과거에 하던 짓입니다. 2012년까지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012년까지는 설득시켜가지고 이끌고 가는 사회입니다. 국민들도 설득시키고 사회도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데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시대. 그럼 2013년도부터는 어떤 시대냐?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을 해라.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일을 해라. 설득은 아니에요. 국민이 전부 다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이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이는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과 함께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 기성세대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지금 베이비 부모가 하면 또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하는 행태는 당신들이 나라를 만지면 큰일 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베이비 부모까지도 다 물러나고 그 뒷세대 우리 후배들한테 물려서 후배들 치고도 지천명은 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요 중에 아마 홍정욱 씨가 지금 그 선에 있는 모양인데 50대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0대가 전에 막 뛰어나와서 이럴 때 그때 딱 어떠한 환경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50대가 됐으니 나라에 봉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나라에 큰 봉사를 하면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갖추지 못했던 걸 지금부터 배운다면 이 사람은 큰 인재가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떠한 자리라고 내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성장하는 최고 마지막 큰 교육을 받는 자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입니다. 어떠한 국제적인 나라들은 통치하는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워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내가 마지막으로 최고의 공부를 하는 자리지 통치하는 자리가 아니다. 말들을 전부 다 국제적으로 대통령은 어떻게 통치 역할 뭐 이렇게 해갖고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내 자신은 그래갖고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잘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했냐?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잘 알아가는 그러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는 30%, 국제사회하고 내가 활동하는 것이 70%. 이렇게 3대7의 법칙으로 이렇게 가야만 말썽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5년간 이 공부를 잘 하고 내려오면 국민에게 감사하고. 왜 국민이 다 뒷받침을 해주는 이 힘으로 세계의 대통령과 무슨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만나면서 여기서 내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해버리는 대통령 자리에 내려왔을 때 실력자가 돼갖고 나라를 위해서 참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 자리가 끝나면 이제 내 공부가 끝납니다. 이제부터는 활동해야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 자리에 가도 월급을 받는 것은 네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월급을 받고 경비를 받으면서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은 네 공부하는 중이지 그는 네 사업을 하고 네 재산을 챙기고 네가 뭐 이런 소득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활동하는데 비용을 대주는 사회가 대주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기업으로 통해서 대주든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게 비용을 대주든 모든 것이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사회가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실천하면서 교육을 받는 사회가 교육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장사치밖에 안 되고 아주 졸장부가 되는 거죠. 나를 키워서 큰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업을 보는데도 조금 달라야 됩니다. 기업은 성장하는 것이죠. 기업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 이념이 담긴 만큼 성장한다. 이념이 질이 좋으면 질 좋게 성장하고 이념의 질이 약하고 그러면 약하게 성장해서 대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념의 질에 따라서 작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념의 질이 좋으면 큰 기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을 한 이 힘으로 사업가로 변해야 되는데 사업가로 변하지 않고 성장한 힘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내 질량에서 너무 큰 거예요. 크다가 보니까 이념이 들어가 있던 거 이념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이념을 버리고 활동을 하니까 장사치가 돼버립니다. 장사치가 됐다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이념을 담고 있는 기업에는 우리 국민들이 인재들이 몰려가지고 그 기업을 성장을 시켜냈습니다. 그런데 이념을 버리고 경제 힘으로 갖고 세상을 운용을 하려고 하니까 인재들이 좀 더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금 생깁니다. 이념이 없으면 인재가 전부 다 떠나게 돼 있고 돈이 있다고 갑질하는데 인재가 그거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사치로 변하니까 기업이 힘든 거죠. 왜? 인재들이 떠나면 내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게 기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두 손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모르고 세상을 볼 줄 모르면서 내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로 앉아서 활동한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큰 대한민국이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하며 미래에 어떠한 대한민국이 펼쳐질 것인지 이 그림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떤 일자리를 찾는가? 젊은이들이 돈 버는 일자리를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일자리를 찾고 있냐? 돈 벌어 먹고 살라고 일자리 찾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직장을 자꾸 구해갖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다 지식을 갖춘 젊은이들입니다. 고등교육 이상 다 받아서 지식을 갖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젊은이들은 100% 지식을 갖췄고 전부 다 온 국민이 지식을 갖춰갖고 대기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이 국민이 지식을 갖춰갖고 대기하는 그런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도 온 국민이 같이 지식을 갖춰서 기다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지식을 갖추었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갖춘 것인데 이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찾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기다리는 일은 어떤 거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나라에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세계에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지식인 젊은이들이에요. 그게 대한민국 홍익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눈은 떴느냐?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동자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이거는 아주 질 낮은 나라를 만들겠다는